김민준 부장님, 늘 완벽하게 정돈된 사무실에서 빈틈없이 하루를 보내지만 그의 깊은 눈 속엔 지친 고독과 왠지 모를 회의감이 늘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즘 부모님 건강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그는 안정이라는 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됐고, 그래서 최고급 보험사에 문의를 했었죠. 며칠 뒤 그의 사무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온 건 놀랍게도 젊고 우아한 여자 설계사였습니다. 보통의 설계사들과는 다르게 그녀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익숙한 보험 상품 설명 대신 그녀는 민준 부장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민준 부장님은 직감했습니다. 아, 이 여자는 계약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건네러 왔구나 하고요. 과연 그녀가 계약서 대신 건넨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메마른 일상에 어떤 파동을 일으킬지,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고요한 새벽,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대기업 사무실. 김민준 부장, 40살 초반의 그는 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연봉보다 높은 숫자가 적힌 재무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수많은 숫자들 속에서 그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가끔 허공을 응시하는 눈빛에는 왠지 모를 공허함이 서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남자라 불렀지만 그 자신은 때때로 이 모든 것이 그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답니다. 최근 부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는 안정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안정, 즉 최고급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 거죠. 그는 마치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듯 망설임 없이 국내 최고 보험사에 문의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완벽한 보험 설계와 미래의 단정만이 가득했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공허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작은 그림자마저 읽을 수 있었죠. 며칠 뒤 민준의 최고급 오피스텔 현관벨이 울렸어요. 약속된 보험 설계사가 방문한 것이었는데요.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앞에 서 있던 건 예상과는 사뭇 다른 이미지의 여성이었어요. 이수진, 30 중반의 그녀는 흔히 떠올리는 보험 아줌마의 활기찬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 절제된 메이크업, 그리고 차분하고 단아한 분위기는 민준을 살짝 당황하게 만들었답니다. 마치 상담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만남을 위해 준비하고 온 사람 같았거든요. 민준은 순간적으로 그녀의 침착하고 깊이 있는 눈빛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그는 자신의 비즈니스 모드로 빠르게 돌아왔어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인상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며 자신의 삶에 또 다른 거래가 시작될 것이라 직감했어요. 하지만 그 거래가 단순한 금전적 계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예감은 아직 그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었죠. 수지는 민준의 오피스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곧바로 보험 상품 설명서 대신 뜻밖의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부장님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어릴 적에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어떤 꿈을 꾸면서 자라셨나요? 같은 것들이었죠. 민주는 이런 질문들이 일반적인 보험 상담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음을 느끼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어요. 그는 최고급 보험을 문의했는데 마치 자신의 인생 상담을 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건 최고 보장의 상품이지 제 개인사가 아니에요. 민주는 차갑게 말했지만 수지는 전혀 흔들림 없이 부드럽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고객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설계는 그 바탕을 알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민주는 묘하게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경계심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시선과 차분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대답하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수진의 질문은 더욱 깊어져 갔어요. 그녀는 민준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읽어내는 듯한 통찰력을 보여주었죠. 부장님께서는 혹시 과거에 어떤 상실감이나 깊은 공허함을 겪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녀의 말에 민주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에 강한 경계심이 일었지만 동시에 묘한 편안함도 느껴졌거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의 이야기를 그녀가 읽고 있다는 사실에 민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이미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판이나 판단의 기색 대신 따뜻한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는데요. 그 덕분이었을까요?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의 틈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대체 무엇을 아는 걸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보험 상담은 점점 상품 설명에서 멀어져 민준의 인생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그는 어느새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어릴 적 꿈 많던 소년의 모습,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바쁜 일상에 치여 있고 지냈던 단편적인 기억들이 수진의 질문 속에서 파편처럼 떠올랐죠. 수진은 묵묵히 민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때때로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들을 건넸어요. 그때는 참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지셨겠어요. 그 마음, 지금도 부장님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민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켰답니다. 그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소소한 행복, 따뜻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고 있었죠. 마치 오랜 친구와 편안하게 대화하는 듯한 기분이었는데요. 삭막했던 그의 일상에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어요. 민주는 지금 자신이 보험 상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수진의 존재에 위안을 얻고 있었답니다. 시간은 흘러 상담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민주는 이제 수진이 계약서를 내밀 것이라고 예상했죠. 아마도 최고급 상품의 보장 내용과 월 납입액이 적힌 서류일 테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수진은 가방에서 일반적인 서류철 대신 낡고 빛바랜 무언가를 꺼냈어요. 손때가 묻어 윤기가 나는 주름진 천으로 만들어진 작은 복주머니, 북점온이 하나였는데요. 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게 대체 뭐지? 왜 보험 상담에 복주머니를 가져온 거지? 그의 표정에는 의아함과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그는 계약서 대신 등장한 이 낯선 물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답니다. 수지는 복주머니를 양손에 조심스럽게 들고 민준을 향해 천천히 내밀었는데요. 그 동작 하나하나에 어떤 경건함마저 느껴지는 듯했어요. 민준은 숨을 죽이고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죠. 수지는 말없이 복주머니를 민준의 앞에 내려놓았어요. 민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과 호기심에 휩싸여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죠.
그의 손에 닿은 낡은 천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민주는 천천히 복주머니의 입구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바싹 마른 작은 들꽃 한 송이와 색이 바랜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한지, 헨지의 정성껏 쓴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는데요. 들꽃은 아마도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는 듯했고, 흑백 사진은 아련한 과거의 시간을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이 오래된 단서들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건네진 것인지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았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려왔고 심장은 빠르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복주머니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잊힌 과거와 연결된 무언가임을 직감했던 거죠. 민주는 먼저 흑백 사진을 집어 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있었고 그 옆에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 한 노파가 함께 찍혀 있었죠. 처음에는 누구인지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의 뇌리에서는 잊힌 기억의 조각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는데요. 아련하게, 아주 희미하게 그 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어요. 옆집에 사셨던, 늘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던, 부모님이 바쁘실 때면 늘 자신을 살뜰히 보살펴주시던 그 할머니. 그 순간 민준의 가슴은 먹먹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얼굴이었지만 사진 속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그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온기를 전하는 듯했거든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유년의 기억들이 마치 둑이 터지듯 밀려들어오면서 민준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사진 속의 자신과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잃어버렸던 소중한 존재를 다시 만난 듯한 충격과 그리움에 잠겼어요.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한지에 쓰인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는 사진 속 할머니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대리인인 수진의 어머니나 고모가 대필한 것이었는데요. 서툰 글씨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민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답니다. 편지에는 할머니가 어린 민준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의 행복을 늘 간절히 바랐다는 내용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민준이 늘 혼자라 안쓰럽고 밥 잘 못 먹을까 봐 걱정이었지. 할미는 우리 민준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늘 내 행복이 할미의 가장 큰 소원이었단다. 그 짧은 문구들 속에서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걱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이 편지 자체가 마치 사랑이라는 이름의 보험처럼 느껴졌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과 정성으로 쌓아 올린 따뜻한 마음의 증명서였으니까요. 민주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답니다. 그는 할머니의 깊은 사랑에 감동했고 동시에 뒤늦게 찾아온 슬픔에 잠겼어요. 편지의 내용과 흑백 사진이 마치 마법처럼 민준의 잊힌 기억들을 생생하게 소환했어요.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늘 바빠서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때를 떠올렸죠. 그럴 때마다 옆집 할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며 아무 조건 없이 진심으로 자신을 보살펴 주셨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니의 낡은 부엌에서 풍기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손수 지어주시던 정성 가득한 반찬들, 그리고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까지.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답니다. 민주는 자신이 성공을 쫓느라 돈과 명예를 얻으려 발버둥 치느라 이토록 소중하고 따뜻했던 유년의 추억들을 잊고 살았음을 깨달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함께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회한이 밀려왔죠. 그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왔다는 후회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답니다.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수진을 올려다보았어요. 이 복주머니는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수진은 민준의 눈물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 할머니의 손녀 이수진이에요. 그녀의 고백에 민준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가 잊고 지냈던 할머니의 손녀가 지금 자신의 앞에 앉아 보험 상담을 하고 있다니요. 수진은 말을 이어갔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언젠가 민준 부장님을 만나게 되면 계약서 대신 이 복주머니를 꼭 전해달라고요. 할머니는 늘 부장님을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돈으로만 행복을 찾으려 할까 봐 걱정하셨어요. 수진의 눈빛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걱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그동안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잃어버렸던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죠. 수진은 계속해서 할머니의 마음을 전했어요. 할머니께서는 민준 부장님께서 어릴 때부터 참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늘 가슴 한켠에 부장님 걱정을 품고 사셨답니다.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셨다고 들었을 때도 기뻐하시면서도 혹시 여전히 혼자서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할머니의 깊은 사랑과 걱정은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부장님께 진정한 삶의 가치,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험임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돈이나 명예로 살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관계와 사랑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삶의 버팀목이라고요.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준의 가슴을 파고들며 그동안 그가 잊고 지냈던 진정한 보험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오직 성공만을 좇았던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과 수진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민주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잊고 지냈던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뒤늦은 후회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흘러내렸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대기업 부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외로움과 공허함, 성공을 위해 달려오며 스스로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어요. 그의 어깨는 한참 동안이나 들썩였답니다. 수진은 민준의 눈물을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민준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마치 오랜 시간 굳어있던 얼음이 따뜻한 햇살에 녹아내리듯 그의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고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민주는 얼굴을 들었어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전의 공허함 대신 어떤 후련함과 진정한 감사의 빛이 서려 있었죠. 그는 수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민주는 자신이 그토록 돈으로 사려 했던 안정이 사실은 사랑과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조용히 보험 계약서를 보류하고
수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죠. 오늘 저녁 식사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그것은 단순한 식사 제안이 아니었어요.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제안이었죠. 수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들의 만남은 이제 막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민주는 수진과 함께 차를 타고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을 달렸어요. 목적지는 할머니의 산소였죠. 민주는 복주머니를 소중하게 들고 할머니의 묘비 앞에 섰어요. 그는 흙투성이가 된 묘비를 정성스레 닦아내며 조용히 할머니께 말을 건넸답니다. 할머니, 저 이제야 찾아왔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죠. 그는 복주머니 속 편지를 다시 꺼내 읽으며 할머니가 자신에게 남겨준 사랑의 메시지를 되새겼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잊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했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성공만을 줬던 차가운 얼굴 대신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죠. 그는 할머니의 산소 앞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되찾은 듯 보였어요. 수지는 민준의 곁에서 묵묵히 서 있었는데요. 그녀의 눈빛에도 따뜻한 위로와 함께 할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 후 민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더 이상 돈으로 안정을 찾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드려 따뜻한 안부와 함께 사랑을 전했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친구들에게도 먼저 연락하며 끊어졌던 관계들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그의 사무실 책상에는 더 이상 재무 보고서만 놓여 있지 않았어요. 가족 사진, 그리고 할머니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답니다. 수진과의 인연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민준의 삶에 진정한 사랑과 관계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공의 가면 뒤에 숨어 공허해 하지 않았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보고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깨달았으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 가식 없는 진정으로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 미소는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었답니다. 민주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보험을 찾아낸 거죠.